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9월 17일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심야방송 오늘은요, 오늘 또 한 편만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시간에도요, 이재명과 관련된 뉴스들이 아주 본물처럼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이재명에 대한 이제 사실 선거법 위반 사건, 허위사실 유포 사건만 지금 현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나머지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우이래 신도시 개발 사업들, 그리고 성남 풋볼 클럽과 관련해서도 일단은요, 이 기소 조치로 검토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재명의 사건들이 빨리 재판으로 넘겨갈 것 같아요. 매일같이 이러한 의혹들을 보도하는 것도 여러분도 피곤하지만 저도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제대로 팍팍 이 긍정적인 지지율이 높이 못 올라가는 이유도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준 이유가 이재명과 같은 이런 문재인 정권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이 봐주기 수사, 깔아뭉개기 수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철저히 검찰의 수사권을 행사해가지고 빨리 법적으로 조치를 해달라, 이러한 주문이 담겨 있는데, 이런 검찰의 수사가 이 신중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생각보다 상당히 느리게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불만도 원인을 주고 있다,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참 피곤합니다. 그래서 저도 말이죠, 이 심야방송 하기가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데 이 뉴스를 보고 그냥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핵심적인 거는요, 우선적으로 워낙 사건이 많아가지고요. 우선 첫째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혜경에 대해서 이 법카를 쓴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바로 이 비서관, 배소연 비서관이죠. 이 배씨만 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불구속 기소 상태로 넘어가 있고, 그 다음에 김혜경에 대해서는 이제 자동적으로 공검이기 때문에요, 공소시효가 중단이 돼서 계속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주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공소장을 받아가지고 분석을 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요, 그동안에 공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김혜경을 사적으로 도운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부인을 얘기한 바 있고, 그리고 대외 협력 담당으로 채용을 됐지 수행비서로 채용된 사실도 없다, 이렇게 이 배소연 씨가요 밝힌 바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이 아니고 허위 사실이다, 이것이 이제 공소장에 분명히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기부행위금지법 위반도 또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허위사실 유포고요, 이 선거법상, 다른 하나는 선거법상 이 기부행위 금지 조치에 반하는 이 두 가지 사항이 바로 배소연 비서관에게 적용된 법률입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르면은 우선 말이죠, 이 음식물 배달을 먹은 거, 그 다음에 처방전을 김혜경을 위해서 대신 받아다가 약을 구해둔 점, 이런 것들이 전부 그동안에 언론에 밝힌 내용이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됐어요. 우선요, 이 배소연 씨가 김혜경의 지시를 받아서 가족들의 식사를 제공하고 또 모임 주선도 하고 병원도 방문하고, 이러한 또 이 외부 활동에 필요한 차량 준비 같은 이러한 모든 사적 영역에서의 업무들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을 했다. 이것이 모두 다 공무 수행 중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식사를 제공해주고 또 모임도 만들어주고 병원도 방문한 거, 이런 것이 다 김혜경의 사적 업무라는 거죠. 이런 것이 공소장에 분명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청 비서실 소속 직원으로부터 받은 호르몬 약을 자신이 먹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본인이 먹은 게 아니라 김혜경 씨에게 전다는 것으로 공소장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본래 이 호르몬 약과 관련해서는요, 본인이 늦게 결혼해서 또 임신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남모르게 호르몬제를 복용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약구를 구하고 또 음식 심부름하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요, 이 배소연 비서관은 이 김혜경 씨의 이 지시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항상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했다. 그리고 또 음식은요, 제 치기 어린 마음에서 음식 심부름을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이 배씨 배비서관 밑에 있는 7급 보좌관이 폭로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지시 권한이 없었고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은 제보자에게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전부 허위 사실로 밝혀진 겁니다. 그 다음에 기부행위 금지법 위반 행위는 바로 뭐냐,
이 김혜경 씨의 지시에 의해서 작년 7월 중순부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여러 사람에게 호소를 했고,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바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예요. 그래서 이 배우자한테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러한 취지로 얘기했고, 실제로 선거에 도움이 될 사람을 소개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사람들과 이제 오찬까지 했어요. 바로 8월 2일 날 낮 12시쯤에 종로에서 식사를 했는데, 식당에 초대해서 식사를 했는데, 이때 배 씨는 말이죠, 미리 그 밑에 있는 이 직원한테 오찬 장소에 가서 식사 대금을 결제하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카드로는, 다른 직원의 카드로는 김혜경 씨 한 사람 목만 지불하고, 나머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하고요, 김씨 수행원 3명의 식사 값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라 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지시를 한 내용이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행위 금지, 그 다음에 허위사실 유포, 이 혐의로 지금 기소되어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동안에 말이죠, 의혹으로 나왔던 언론의 보도 내용들, 저도 여러분께 거의 빠짐없이 보도해 드렸는데, 이것이 검수장에서 하나의 사실로 전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뉴스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들 지금 우이대 신도시 사업에 대해서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뭐냐, 우이대 신도시 사업하고 대장동 사업하고요, 완전히 똑같이 복사판에 그런 비리 의혹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대장동 3인방, 김만배, 유동규, 남욱, 이런 사람들이 그대로 우이대 신도시 사업에서부터 이 비리 행위를 저지른 거예요. 이 우이대 신도시 사업의 비리 행위는요, 유동규가 성남도계공의 지금 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이 관련 개발 자료를 갖다가 일종의 개발 기밀 정보잖아요. 이거를 남욱 씨 등 민간 사업자에게 유출하는 식으로 해서 특혜를 주고, 그 특혜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이 보고 있고요. 특히 우이대 신도시 사업 전체 배당금이요, 301억 5천만 원이나 되는데, 그 중에 절반 150억 7,500만 원만 성남 도계공에 배당이 되고,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는지 아직까지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0억 7,500만 원이 과연 최종적인 이 윗선 누구한테 이게 넘어갔느냐, 이게 검찰의 핵심 수사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이죠, 이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제 구치소에 수감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서울구치소에서 압송해 조사를 했다, 이런 보도가 말이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왜 체포영장을 발부했을까요? 이 우이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소환 조사에 남욱이가 불응했어요. 왜 불응했겠습니까? 죄가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불응한 것이겠죠. 그리고 최근에 말이죠, 지난 8월 31일 날 검찰에서는 이 김만배, 유동규 구치소의 수용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고, 그리고 시행사인 이 건설을 맡았던 호반건설 본사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검찰에서는 이 남욱, 그 다음에 정영학, 그 다음에 유동규, 그리고 동업자였던 정재창,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의혹 인사들에 대한 추가적인 소환 조사도 이제는 차례차례 이루어질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입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 쌍방울 관련 비리 의혹들이 매일같이 단독 보도로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TV조선에서 단독 보도를 여러 개를 하고 있어요. 우선은 이 쌍방울, 지금 아태협을 매개로 해가지고 대북 사업을 추진한 의혹, 그걸 관련해서 쌍방울에서 이 아태협이 하고 있는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하고 공동으로 했던 대북 교류 사업에 수억 원의 자금을 지원해준 의혹을 지금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바로 최근에는요, 쌍방울 그룹 부회장이면서 이 대북 교류 단체인 민화협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분을 갖다가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동의장이 말이죠, 전직통일부 차관도 쌍방울 계열사에 있던 나노스의 사회이사로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전직통일부 차관이 이 나노스 사회이사로 영입이 되면서 나노스가 말이죠, 대북 테마주로 분류가 돼가지고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마스크 사업을 하는데요, 이 쌍방울이 2000년도, 2020년도 초에 마스크 사업을 뛰어들면서 또 주가가 급등했어요. 그래서 쌍방울 관련 인사가 주식을 팔아갖고 시세 차익을 챙긴 정황도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특히 마스크 사업과 관련해서는요, 중국 자치성으로부터 정식 계약서도 없이 마스크 공급 계약을 맺은 경위도 파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중국 자치성이기 때문에 중국을 통해서 또 자금 세탁을 해서 이거가 북한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스크 사업을 위해서 쌍방울그룹이 또 유상 증자를 했는데요. 검찰은 이 자금 중에 일부가 이 횡령과 같은 이 부정 거래가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또 추적하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TV조선의 단독 보도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쌍방울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지금 TV조선의 단독 보도는 뭐냐. 지금 아태협, 이게 바로 이제 쌍방울로부터 거액의 수억 원의 지원금을 받아서 대북 교류 행사를 했던 그 단체가 아태협인데요. 아태협에서 말이죠. 아태 충청 혁신 포럼을 이 아태협 고위 간부가, 이 사람은요, 그 당시에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충청 혁신 포럼을 만들어 가지고 이재명의 사전 선거 운동을 아주 치밀하고 집요하게 극비례 해오다가 걸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TV조선의 단독 보도를 보면 이 아태 충청 포럼에서는 말이죠, 아주 치밀하게 이 선거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포럼 회원을 1000명까지 확대하고, 또 선거운동 이 기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요, 이 선거운동 계획이 담긴 문건도 지금 배포했다. 이렇게 검찰은 공소장에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별 의견 지도자도, 그러니까 지역별 유력 인사죠, 50명을 선발해가지고 이 하부 이 선거 조직도 만들라, 이런 구체적인 지침까지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운영비는 어떻게 조달하느냐? 운영비는요, 이 회원들의 회비하고 기부금을 통해서 운영 자금을 마련하라,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했어요. 그리고 SNS하고 이 단체 톡을 통해서 개인별 지지 세력을 확보하고, 또 지역별 조직 체제를 완비하고, 또 회원 연수도 하라, 그리고 토론회도 개최하라, 이러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면서 선거운동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그런 혐의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검찰에서는 공범이 50명 정도나 된다. 그래서 이 50명에 대한 지금 추가적인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유동규하고 이재명이가 계속해서 김문기를 몰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러 보도들을 통해서 보면은 김문기를 알 수밖에 없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선 대표적인 것이 호주 출장 갔을 때의 골프 행사, 그리고 또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배경으로 했던 그 찍은 사진들, 그 다음에 김문기 처장을요, 이 출장에 명단에 넣었던 것은 본래는 이 김문기 처장이 아니고 말이죠, 다른 비서관이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를 통해서 김문기 처장이 출장팀에 들어갔다. 이거를 검찰이 지금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장을 다녀온 지 한 달 만에 대장동 개발 사업에 이 김문기 처장을 투입했어요. 그리고 그해 연말에 2015년도 연말에 말이죠, 대장동 사업을 잘 처리했다. 그래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김문기 처장한테 또 상장도 줬어요. 이런 걸를 보면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거짓말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이제 조선일보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무슨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느냐? 무슨 내용을? 이거를 보면 말이죠, 이재명이가 더 이상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요. 자, 뭐냐?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는 이 대장동 사업,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한 SPC가 시행자가 되는 것은 맞지 않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성남의 뜰이죠. 이 공사의 자체 사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사 설립 근거, 그리고 공사의 존재 근거가 약화된다. 이런 부정적 공문을 내놨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재명이가 뭐라고 주장했어요? 새누리당이 다수되던 시의회가 민간 개발을 주도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민관 합동 개발로 진행됐다. 그래서 새누리당, 즉 국민의힘의 전 새누리당 때문에 불가피하게 민간 개발로 진행됐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허위 사실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는 대장동 사업이 시작되기 전인 2014년도 6월에 이러한 내용의 2014년도 도시개발공사 경영컨설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묵사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 성남에 있는데요. 경제조사연구원으로부터 SPC 설립을 통한 민관 합작 개발이 타당하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받게 됩니다. 성남시가. 이 연구 개발을, 이 연구 용역 프로젝트를 수용을 해서 바로 이재명이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보고한 SPC 설립 승인 검토 보고서에 차필로 결재 서명을 하고, 그리고서 대장동과 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도 받는. 그럼으로써 이재명이가 말이죠, 이런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의 이 컨설팅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했다. 이것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진해원 하면 아주 한마디로 무식한 검사 아니겠어요? 완전히 정치화된 검사. 이런 검사는요, 잘라야 된다.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지금 이미 징계를 받고 있고 재판도 받고 있는 복잡한 이 검사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SNS에 올려서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SNS 이 글은 말이죠, 참 이거 소개하기도 참 민망할 정도로 유치한 치졸한 아주 이 김건희 여사를 그동안에 이제 줄리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올렸어요. 그래서 줄리할 시간이 어디 있냐? 줄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다. 나오지도 않은 말을 갖다 붙여서 기소했다는 글도 읽었는데, 함께 안 줄리해서 그런가 보고 싶다. 그러면서요, 영어로 prostitute 이런 단어는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prosecutor와 prostitute 이 두 개의 말을 어느 것 하나는 이제 쓴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를 아주 기본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전효옥 전 의원이 강력히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어요. 이거야말로 잔혹한 인격살인이다. 현직 검사가 줄리는 맺히보라는 글과 사진을 올렸는데 과연 인간인가 싶다. 그러면서요, 김 여사를 무참할 정도로 잔인하고 잔혹하게 인격살인충이다 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되니까 이 진해원이가 말이죠, 자신의 원 글을 삭제하고 이 전효옥 의원을 갖다가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요, 이 강신업 변호사가 이런 의혹을 제기한 이 비판을 한 진해원을 대상으로 이 모욕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거 제대로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신업 변호사는, 진 검사는 대통령 부인을 두고 교묘하게 가장 악랄한 수준의 명예훼손을 했다. 그러면서 서초 경찰서에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바로 어제 16일 날 고발 요치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진해원이는요, 이미 여러 차례 박원순 시장의 성범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해서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고요. 그동안에 검찰 내부에서도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말이죠, 이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문을 보고 지금 검찰 내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러한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정치에 대놓고 지금 이제 정치 활동을 사실상 하고 있는 이 진해원이는 징계 가지고 안 되고 아예 이제는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 소송 빠르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